자, 그런 단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어쨌든 노희 변호사가 조금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표현을 제가 벌컥벌컥이라고 쓰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해주신 노희 변호사한테 박수를. 아이고, 고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숨은 이야기 더 해야 될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이 이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자, 아까 김한나 변호사라 그랬죠. 서초갑에 예전에 출마했던 지역위원장이고, 맞습니다. 오늘 노희 변호사가 만날 때 박범계 의원도 만났다. 그럼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든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신청하지 않겠지만 네. 국회에 나가거나 국회에서 직접 현장 조사를 하면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파장이 이제 아주 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저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정말 최근에 가장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김상진 검사건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김상민 검사, 김상민 예. 검사. 지금 드러나는 현황을 보면 그 최불사 홍매화 회합도 김상민 검사 공천권 관련해 갖고 증자를 가지고 뭔가 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뭐 최불사 얘기 나오고 명태균 뭐 녹취 나오고 김건희 윤석열 얘기 나와도 그동안 김상민 검사건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었잖아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누구 건 가지고 얘기하는지. 근데 최근에 명태균이 폭로하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검찰에서 자기 식구인 김상민 검사에 관한 내용은 철저히 은폐한 게 아닌가요? 그리고 그 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김건희 씨가 결과적으로는 김상민을 밀었었었고 네. 그렇죠. 김영선도 밀었었던 거잖아요. 예. 네. 그럼 그 두 사람만 밀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명태균이 뭐라 그러던데? 그거는 좀 애매하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애매하게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지 말하기는 좀 나는 곤란하고 기자 출신에서 들으면 대충인데 어떻게 돌아가는 그 두 사람만 밀었겠냐. 그 두 사람만 네, 밀었겠냐. 그 두 사람만 있겠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30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30명에 그 들어가 30명이 있을 수도 예, 있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작업을 해서 예. 자기가 정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 같이 이제 범죄 또는 범죄에 준한 일을 한 사람이 적어도 30명이라는 걸 오늘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핵폭탄인데요. 핵폭탄인데요. 자, 핵폭탄입니다. 지금 28,000분 가까이 들어와서 이 방송 청방송으로 동시 접속하면서 보고 계십니다. 국내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좋아요가 7,100분인데 좋아요 좀 더 많이 올리면서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130만 명 구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는데 구독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그리고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 계속 이 방송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명태균이 민주당 쪽 성향의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고 그 이제 파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민주당은 싫어했어요. 여전히 싫어하고 그런데 계속 맞나요? 민주당은 정부 못 여전히 잡는다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싫어해요. 했고 네, 여전히 싫어하고 그 변호사도 남상관 변호사도 별로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말이 있고 그 할 말을 해야지 이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제가 그러면은 정리해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노영 변호사한테.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은 자,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도 솔직히 싫어. 네,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그럼 본인이 감형되는 거를 바란다. 그럼 공익제보도 안 하면 이제 그 정상참작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은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다 그랬더니 나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예. 자기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다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지. 본인 판사 위에 있구나. 아니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희망사항이죠, 본인 희망사항.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분 예. 개인 생각은 내가 예를 들면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건 그분 주장인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뭐 횡령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보고 지금 계속해서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나한테 집행유예 운운하냐.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게 이제 그분 주장이고. 그러니까 네가 빨리 기록 보고 제대로 말을 해야지. 너는 왜 여기저기서 쓰잘데기 말만 떠들고 다니고 나에게 유리한 말 하나도 안 해주느냐. 이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은 나는 당연히 무죄인데 어떻게 나한테 집행유예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기록을 샅샅이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당신의 변호사가 될 기록을 샅샅이 보지. 내가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보겠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왔어요. 정말 심각한 거는요. 김건희가 김상민 검사를 많이 챙겨주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죠?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상민 검사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는 거로 좀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거대한 협작 조직, 거대한 범죄 조직 같아요. 서로 봐주고 불법을 챙겨주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법이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왔는데 이게 통하다 보니까 와 계엄도 되겠네? 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겁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김상민 검사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지금 국정원에 법률 특보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게 컷오프 되고 난 다음에 예. 8월 24일 날 했죠. 예. 2024년 8월 24일 특채됐죠. 날 국정원장의 국정원에 법률 갔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전혀 다른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 2024년 22대 국회의원 후보 김상민을 밀었는데 안 받아주고 김영선은 그걸 장관 보내줄게 하면서 격분을 했다. 이게 최근에 폭로가 되고 7불사로 이어지는 계획신당 입당 논의 비례대표 1번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탈락한 김상민은 어느 곳으로 갔느냐?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갔는데 갑자기 어저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십자심리에서 네. 김상민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더 우리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상민 국정원장 법률특보 아시나요? 예, 본 적 있습니다. 김건희가 예. 김영선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으신 게 12월 5일 한 4시경입니까? 그 조태용 국정원장 통화 내역 보면 김상민 법률특보와 12월 5일 이렇게 15시 41분, 16시 48분, 17시 34분, 17시 49분 이렇게 4차례 이제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이제 증인이 경질 통보를 받은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증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법률특보와 상의를 해서 증인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경질된 게 아니라 기조실장도 같이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기조실장의 후임으로 김상민 특보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자, 역시. 저걸 지금 다 놓쳤어요. 역시 잘생겼다. 자, 역시 얼굴 보시는 게 맞네. 창원의 경상고등학교는 명문고등학교를 나온 분이고 서울법대 나왔던데 전도가 유망한 이제 검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 검사가 돼 버렸고, 자, 저 내용이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안 봐도 되겠죠. 설명을 좀 드리면 김상민이 이번에 비상계엄 과정에서 조태용에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언하기 전날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비아폰으로 김건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어떤 내용으로 보냈을까? 그러면 그 전날이죠. 12월 2일 날 명태균 의원이 언론에다가 푼다.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날 그날입니다. 당일 날 저녁 17시 51분에 김건희가 조태용에게 2번에 걸쳐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답이 없고 그 다음 날 아침 12월 3일 오전 9시 49분에 답신을 합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12월 3일 날 10시 반에 전후에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요 내용이 뭔지 계속 지금 우리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저 자리에서 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조태용과 김상민 법률특보가 4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을 청구인 쪽에서 알았겠죠. 물어보고 14시 41분부터 17시 15시 41분부터 17시 49분에 4번 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 나만 경질되는 게 아니고 기조실장. 기조실장을 지금 김상민으로 올리려고 했다. 근데 김상민은 조국 수사했던 잡힌 사람이죠. 사람이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있죠. 네. 다 따져보니까 이거 뭐야 창원 의창과 연결되지 명태균 편 터진다 그러지. 자, 이것이 의혹에 의혹을 꼬리를 물고 아니 지금 예. 그 우리 진행자께서 노영희 변호사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놓치셨어요. 예. 김상민 검사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생겼네. 얼굴 보는 거 맞네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그동안 쓸만한 검사였기 때문에 키워주려는 건지 모르지만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의 상황과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말로 부렸던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김상민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요. 그러면 보상을 해줘요. 그렇죠? 그 보상이 뭐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도 되고 창원에 공천해 주는 것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시 얘기하면 내란 사태가 진행되고 대통령 직무정지가 되는 상황에서도 김건희는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 아니냐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대목인 거죠. 그렇죠. 아주 놀라운 거예요. 아니 기조실장이 엄청난 자리잖아요. 엄청난 자리죠. 엄청난 자리죠.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번째 국정원 기조실장이 누구냐면 문희상 씨예요. 국회의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어떤 역할이 있을 그 문자가 주고받는데 어쨌든 김상민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5월 7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조성진 실장이 6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이 사람 검사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2022년 9월 달에 김남우 기조실장이 지금 이제 와서 2년 동안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김상민을 추천했는데 법률특보로 넣었다가 국정원 기조실장을 바꾸는 거죠. 검사의 친윤의 핵심에 김건희와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을 기조실장으로 그 시점에 앉혔다고 하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명태균 황금폰이 터져서 큰일이 날 거니까 국정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국정원 내부를 완전히 장악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분과 아까 통화도 하고 네. 그분께 제가 조언도 구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전혀 떨어져 있는 창원에서 명태균과 그리고 김영선의 문제가 이번에 비상계엄과 연결되는 그 시점에 조태용과 주고받은 비아폰 문자와 김상민 검사를 법률특보에서 기조실장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시점이 네. 내란 이후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기조실장으로 앉히는 게 그렇죠. 시점이. 시점이 아니, 홍정원을 홍정원 날리려고 그러니까 하지. 내란 이후에 내란이 내란 이후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요. 12월 3일 내란 사태가 그 야당 등의 계엄 해제 요구 여당도 있었지만 판이 바뀌잖아요. 12월 4일 아침부터 다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끝났다 싶은 상황이에요. 네. 그럴 때 국정원 라인을 바꾸고 잘 안 움직였던 차장을 날리고 자기의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기조실장 올리면서 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마지막에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근사한 자리 한번 취직해봐가 아니라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판을 돌리려고 그런 거. 그건 뭐냐면 국가정보원은 대북 관련 일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계엄도 아주 놀라운 내란 사태도 아주 놀랍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걸 국정원을 통해서 꾸민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전 합리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태용도 무서워요. 제대로 안 움직이고 홍정원도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바꿔서 판을 뒤집어 보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주장하겠습니다. 이것이 밝혀지는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보기로 아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건 예. 자기 부부의 안위를 위해서면 남들은 죽어나가도 좋아. 한동훈도 죽을 수 있어. 이재명 물론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친이 구태타가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가야 되고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전의 한 수를 노렸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국정원이라는 게 너무 끔찍한 거죠. 이거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를 실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야 김상민 돼요. 검사가 조국 장관 멸문지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돼 맞아요. 있죠. 그렇게 돼 그렇게 있고. 얘기하고 미션을 그래서 완벽하게 해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김건희가 김영선한테 전화해서 그거 한 사람이니까 이번에 공천 주도록 하라고 명태균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훈뿐 아니라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도 그 수습, 2차 계엄, 3차 계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시도를 위해서 김상민을 중용하려고 했다는 그 썰이 썰이 아니고 썰이 실제로 아니네요. 저는 한패였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김현주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는데 그래서 지금 김상민 검사 지금 법률특보 국정원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노영 변호사 실제로 이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이 사람은 사람은- 지금 수사를 할 수는 없죠. 아니 이 사람은 사실은 고발 사주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예. 고발 사주 때에 그 수정사인가요? 예. 거기에서 뭔가 자료를 이 사람이 찾아보는 역할을 해갖고 그 판결문 같은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 김건희 씨네 집에다가 건네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의혹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그거는 샥 빠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조국 수사할 때 투입돼가지고 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 사람이 신뢰를 얻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 그런데 법률특보에 앉게 된 그 경위가 매우 수상하고 실제 그 당시에 법률특보를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는데 네. 그 사람을 그 자리에다 꽂아 넣어가지고 조태용이를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컨트롤하는 컨트롤하고. 역할로 좀 했었다는 얘기예요. 홍장원은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되고 뭐 이랬던 걸로 추론이 되고. 아니 홍장원은 그때까지 뜻대로 다 됐죠. 예. 홍장원이는 자승스님 입적할 때까지도 다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홍정이 다 일을 해줬고 이 12월 3일 계엄 때 그 체포명단 전에 저기 불러주면서부터 좀 삐낀 사람이고 그 전까지는 홍장호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맞아, 노력을 열심히 해서. 했으니까 체포 명단을 예. 불러주죠. 그래가지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대통령이. 나중에 민태균 특검이 가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밝혀질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희한한 것이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말씀 정말 해주시는 우리 용S 박님께서는 보훈 인사하고 알고 보니 사건이 다 연결이 돼 다 있다. 연결돼 결국 있어요. 김건희가 있다라는 것이 전혀 다른 이 사건 두 개를 붙여보더라도 설명이 된다고 그러면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가 김영선이를 너 그만 돌아라고 하면서 너한테 네가 그만 그 자리만 빼주면 장관 자리 주든지 공기업 자리 주든지 내가 줄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주네 마네를 5선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공천을 해서 누구를 추천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사람을 빼줄 테니 대신 너는 그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장관 자리를 주게 이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말 듣는 것을 뭐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 전에 김영선과 김건희가 11차례 통화했다는 거. 그 보면 전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잖아 공기업 내용이. 사장 장관 자리 앉힌 전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례가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이 모든 것에 모든 자리에 다 자기가 말만 하면 다 꽂을 수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제가 그냥 우스개로 얘기 드릴게요. 그 국회에서 아까진기 사건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 처음 듣습니다. 그 혈서 쓴 썼는데 거 이게 혈서 빨간 아까진기 혈서 사건 아시죠? 네네네 이은재 의원. 아이고 이름을 얘기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다.